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에서 저를 많이 반대하셨는데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마침 저희가 얻은 신혼집이 시댁과 가까이 있기도 해서 처음에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에게 눈치 한 번 주지 않으시고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친구들에게 늘 저희 시어머니는 시자노릇 하나도 없는 정말 천사 시어머니라고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뒤에서 저를 괴롭히고 계신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는 제대로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회사도 며칠 쉬고 집에 누워만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톡을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얘 새아가 네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어. 너 독감 걸려서 지금 알아 누워있다며? 밥도 못 먹고 누워있다길래 걱정돼서 전복죽이랑 다른 반찬 이것저것 만들어서 너희 집 문 앞에 놓아두었으니 식기 전에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 네? 음식을 하셔서 문 앞에 놓아두셨다고요? 그냥 놓고 가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시지 그러셨어요. 집에라도 잠깐 들어오시죠. 아픈데 시어머니 보면 몸도 안 좋아질까봐. 너 편히 쉬고 있는데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댁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냐. 내가 이것저것 만들어서 가져다 줬으니 잘 챙겨 먹고 얼른 나아라. 시어머니는 아픈 제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집 앞에 음식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톡을 받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반찬통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한번 봤는데 장조림, 생선찜, 갈비찜, 육개장 등등 그냥 밑반찬만 있는 게 아니고 메인 음식까지 한가득이었죠. 게다가 저 먹으려고 따로 죽도 끓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전복이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배가 고팠지만 음식 할인이 없어서 굶고 있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까지 전복죽을 싹싹 긁어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올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음식을 내어 한 상 푸짐하게 차려두었어요. 와, 이거 웬일이야? 당신 몸 다 나았어? 이제 이렇게 요리할 정도야? 아니, 아직 몸 안 좋아. 당분간 며칠은 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사실 이거 어머니가 주고 가셨어. 당신이 나 독감 걸려서 아프다고 말했다며? 그거 들으시고 음식도 못하지 않느냐고 가져다 주셨지 뭐야? 뭐? 우리 엄마가? 당신 몸 아프다고 가져다 주셨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거 말고 더 있어. 봐봐. 냉장고 꽉 찼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아파서 당신 식사도 제대로 못 먹여서 너무 미안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 엄마가 결혼 전에는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이제 마음의 문을 여셨나 보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걸 보니까. 그니까 게다가 자기가 집에 오면 내가 편하게 쉬지도 못한다고 문 앞에 놓고 가셨어. 초인종도 안 누르시고. 나 정말 감동했잖아. 사실 그동안 좀 불편해서 시댁 가까워도 자주 가지도 않고 연락도 잘 못 드렸는데 너무 죄송한 거 있지? 앞으로는 좀 더 살갑게 굴어야겠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나? 당신 엄청 신경 쓰시나 보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앞으로 잘해드리면 되지 뭐. 결혼 전에 반대가 너무 심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넘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낫고 나서 그때 감사했다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면서 용돈을 두둑히 넣어드렸어요. 이후에 어머니와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회사 다니느라 집안 살림하기 힘들다면서 매달 반찬을 만들어서 문 앞에 한아름 놓고 가셨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친정엄마가 그 음식을 드시고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저희 친정집에도 택배로 반찬이나 요리들을 해다가 보내주셨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다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보통 반찬 같은 거 만들어 오면 그거 핑계 삼아 집에 들어와서 청소는 잘하는지 보고 눈치 주고 음식 해다 갖다 줬다고 한껏 생색내고 간다는데 며느리 불편할까봐 문 앞에 놓아두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요. 저도 늘 친구들에게 시댁복이 있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좋은 시댁에 딱 하나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보다 8살이나 어린 시누이였죠. 제가 결혼할 때 대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친언니가 생긴 것 같다면서 너무 좋다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마침 저도 동생이 없고 위로 오빠만 있던 터라 여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엄청 예뻐해줬죠. 가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쥐어줬고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놀러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말 내내 저희 집에 누워서 TV 보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요리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대놓고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옷장에서 옷이랑 가방을 꺼내어서는 자기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 다음 주에 소개팅 할 건데요. 이것들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예전에 언니가 이 옷에다가 이 가방 든 거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랑 사이즈도 비슷하시니 저한테도 잘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언니처럼 이쁘지는 않겠지만요. 네? 제 옷이랑 가방이요? 아, 이거 다 명품이라 엄청 비싼 거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빌려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진짜 아껴서 저도 중요한 날 아니면 혹시 손상될까봐 꺼내 입지도 않고 그냥 옷장에 넣어두는 거거든요. 이게 다 명품이에요? 어쩐지 너무 이쁘고 고급스럽더라.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명품은 아직 입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네요. 시누이는 제가 아끼는 물건이라 빌려줄 수 없다고 해도 옷장에 넣어두지 않고 계속 들고 서서 이쁘다고 말을 반복했어요. 언니, 저 진짜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로스쿨 다니는 남자랑 소개팅하는 거라서요. 제가 잘 되면 크게 한턱 쏠게요. 제 앞에서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하길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한 번만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 옷이랑 가방을 돌려받기 전까지 내심 옷에 뭐라도 묻히지 않았을지 가방이 손상은 안 되었을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다행히 시누이는 가져갔던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어요. 언니, 여기 있어요. 제가 깨끗이 입었는데 혹시 몰라서 드라이 클리닝도 했고요. 가죽 클리너도 새로 사서 가방 싹 한번 닦았어요. 한번 보세요. 어머, 정말이네. 손상된 데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남의 물건 빌려갔으면 깨끗이 쓰고 돌려줘야죠. 그것보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애프터 신청 받았어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저 좀 있으면 아르바이트 비유 왔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 뒤로도 소개팅이다, 발표한다, 인턴 면접 보러 간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조르더라고요. 빌려가서 깨끗이 써오기도 하고 저한테 싹수 없게 구는 것도 아니라서 단호하게 끊어내기도 조금 애매해서 빌려주었죠.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더니 심지어 귀걸이나 선글라스까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빌려주기도 뭐하고 해서 값이 좀 나가는 것들은 제가 써야 해서 안 된다고 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들만 빌려주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차려입고 나갈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고이 모셔둔 명품백을 꺼냈는데 글쎄 앞쪽에 길게 흠집이 나 있더라고요. 2달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보관하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멀쩡했던 가방이었거든요. 왜 이게 생겼나 가방을 들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아가씨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끔 제가 없는 날에 저희 집에 와서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제가 화를 낸 적도 있었거든요. 당장 아가씨 SNS를 뒤져보니 며칠 전 제 흠난 가방을 들고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아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까만 명품백 가져간 적 있죠? 명품백이요?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언니가 저한테 물건 허락 없이 쓰지 말라고 화내신 뒤로는 허락 받고 가져왔어요.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가씨한테 빌려드릴 때 명품은 안 빌려드리는데 쓰려고 보니 흠집이 크게 나 있잖아요. 이거 아가씨가 한 거 맞죠?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빌려간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왜 생사람을 자꾸 난리예요? 지난주에 제 명품 가방 들고 친구들이랑 남양주 카페 가셨잖아요. SNS에 지 가방이냥 들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발뺌하실 거예요? 아, 그 가방. 그게 명품백이었어요? 명품인지 몰랐어요. 그냥 까만색 가방인 줄. 그리고 그거 오빠한테 가져간다고 허락 받은 거거든요? 앞으로 명품이든 저렴한 것들이든 아가씨한테 제 물건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절대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가씨에게 한참을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도 왜 내가 없을 때 내 물건을 함부로 빌려주냐고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새아가 윤희가 네 비싼 가방 몰래 가져갔다가 흠집 냈다면서? 사실 내가 아까 너랑 전화할 때 옆에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너한테 소리 지르면서 바득바득 대들길래 내가 크게 혼냈다. 애가 아직 아기라서 잘 모르고 한 거니까 네가 한 번만 봐줘. 아, 어머님, 그때 옆에 계셨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가씨가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일로 너랑 윤희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도 알잖아. 네 남편 무뚝뚝한 거. 그래서 윤희가 언니는 친구들 너무 부러워했는데 마침 너랑 성격도 잘 맞는다고 친언니가 생긴 것 같다고 엄청 좋아했었거든. 너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 내가 따끔하게 혼냈으니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윤희 한 번만 용서해줘라. 너한테 제대로 사과해라고도 할 테니 그리고 그 가방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사주마. 시어머니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흠난 가방보다 더 좋은 백을 사주신다고 해서 거절하느라 진땀을 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날 아가씨는 저희 집으로 와서 저에게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한테 크게 혼났는지 그 뒤로는 제 옷을 빌려달라는 말은 일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아가씨가 실수를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품백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아가씨가 집안에 큰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주말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요. 언니, 오늘은 놀러 온 거 아니고요. 엄마 심부름 왔어요. 엄마가 이거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요. 어머니가요? 이게 뭔데요? 장례삼이에요. 저번 겨울에 언니가 독감으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지 말고 겨울 잘 나라고 엄마가 사왔대요. 일부러 비싸고 좋은 거 샀으니까 뿌리까지 꼭꼭 다 씹어서 먹으래요. 어머, 세상에나. 어머니도 참. 안 그래도 저번에 저도 크게 한번 고생하고 이번 겨울에는 뭐라도 챙겨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딱 맞게 어머니가 선물을 주셨네요. 근데 양이 너무 많은데요? 이걸 다 저희들 먹으라고 싸주신 거예요? 아, 맞다. 아니요, 이건 언니네 가져다 주라고 했고 이건 언니네 친정 부모님 드리래요. 좋은 거 사러 갔는데 사돈이 생각났다나 뭐라나. 어머, 저희 부모님 것까지 챙겨주셨다고요? 무슨 날도 아닌데. 저도 따로 전화로 감사 인사하겠지만 아가씨도 집에 가셔서 제가 너무 고마워했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보답은 무슨. 엄마가 원래 주변 사람 잘 챙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행복하면 된 거죠. 아, 곧 엄마 생신이니까 생신 선물 좋은 거 해드리면 되겠네요. 엄마 친구가 일본 온천 여행 갔다 오셨는데 엄청 좋았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저한테 최근에 계속 취직하면 자기도 일본 온천 여행 보내달라고 하던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자
아가씨는 곧 시어머니 생신인데 그때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리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시어머니가 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슬쩍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친정집으로 가서 장례삼을 건네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더군요. 장례삼을 선물로 받은 것도 기분이 좋지만 시어머니가 사돈까지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 걸 보니 저한테 잘해주시겠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결혼 생활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연아, 며칠 전에 너희 시어머니가 주신 장례삼 말이야. 그게 장례삼이 아니고 도라지래.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게 장례삼이 아니고 도라지라고? 엄마가 착각한 거 아니야? 다려서 즙으로 먹으려고 동네 건강원에 가지고 갔는데 사장이 딱 보더니 도라지라고 하던걸? 내가 선물 받은 거라고 장례삼 맞는다고 했더니 장례삼이랑 도라지 차이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 그래서 다른 데도 가봤지. 혹시 사장이 잘못 본 건가 하고. 근데 다른 데서도 다 도라지래. 정말? 우리 어머니가 도라지를 장례삼이라고 하고 사돈네 선물까지 했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사기당하셨나 보다. 얼른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저는 얼른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아가씨 편으로 보내주신 장례삼,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네? 장례삼? 그건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오더니 갑자기 왜 장례삼 타령이니?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시는데 그게 장례삼이 아니고 도라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때 영수증 같은 거 챙겨 놓으셨어요? 당장 가서 환불 받아요. 도라지라니...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야. 믿을 만한 곳에서 산 건데 어머니가 잘못 아셨겠지. 그리고 영수증은 예전에 버려서 없어. 단골이라서 아무 의심 없이 사니까 사기친 것 같아요. 영수증 없어도 환불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얼른 가요, 어머니. 잠깐만. 우선은 나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 너는 우선 집에 가 있어.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해주마.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본인이 자주 가는 곳에서 샀다면서 엄청 당황해 하셨죠. 그러고는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가씨와 함께 말입니다. 어머니, 알아보셨어요? 장례삼 아니고 도라지 맞죠? 근데 아가씨는 왜 같이 오신 거예요? 환불받으러 같이 가시려고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아무래도 머릿수가 많으면 사기친 가게에서 더 쫄 테니까요. 아니야, 거기 가게 갈 필요 없어. 내가 산 건 장례삼 맞아. 얘가 범인이야, 얘가.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옆에 있던 아가씨를 가리키시고는 혀를 끌끌 차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범인이라뇨? 내가 창피해서 진짜. 얘가 지 용돈 떨어져서 내가 장례삼 가져다 주려고 한 걸 팔아먹고 도라지로 바꿔치기 했다지 뭐야. 네가 놓고 간 장례삼이랑 우리 집에 있던 거랑 비교해봤는데 이상하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는데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팔아먹었대. 자기가 지 입으로 말했다. 진짜예요, 아가씨? 정말로 아가씨가 돈 필요해서 장례삼이랑 도라지 바꿔치기 하셨어요? 언니, 죄송해요. 이번 방학 때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저도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사돈댁에서 선물이라고 주신걸요. 이 이야기를 저희 친정집에서 알면 얼마나 시어머니가 창피하시겠어요. 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알바를 해서 스스로 돈 벌어서 가면 되지. 이거 도둑질의 사기라고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네 친정집에 전화해서 사과드릴게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실수했어요. 제가 몰아붙이면서 쏘아대자 아가씨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까지 하셨죠.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는 뭘 잘했다고 울어? 네가 괜찮다고 달래줄 줄 알았어? 아무리 네가 어리고 아는 게 없지만 도라지랑 장내삼 바꿔치기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응? 그리고 전화로 되겠냐? 너 당장 사돈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가씨를 혼내셨어요. 그러고는 아가씨 등짝을 마구 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본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라서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아가씨는 저희 집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했어요. 차마 저희 친정 부모님께 아가씨가 바꿔치기 했다고 말하기 민망해서 사기당한 것들 환불했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장내삼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넘어지시면서 팔이 부러지고 다른 곳도 다치셔서 2주 정도 입원해 계시고 퇴원을 할 정도로 꽤나 큰 사고였죠. 퇴원하고서도 한참을 팔에 깁스를 하고 계셔야 했어요.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장을 못 본다고 저에게 각종 생필품을 좀 대신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퇴근길에 슈퍼에 들렀다가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댁 입구에서부터 김장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 말씀하신 것들 사서 왔어요. 그런데 저게 다 뭐예요? 김장하시려고요? 아, 저거? 교통사고 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김장 재료를 공동 구매했거든. 근데 며칠 전에 왔지 뭐냐. 취소를 했어야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깜빡했어. 근데 어머니 지금 팔이 아프셔서 김장 못 하시잖아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요? 그니까 말이야. 버리든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김장을 못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공짜로 줄 테니 가져가라고 해도 다들 김장 이미 다 해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는 아까운 것들을 다 그냥 내다버리게 생겼다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그런데 집을 둘러보니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평소에 깔끔하신 시어머니가 팔이 아파서 청소도 못 하시는 듯해서 간 김에 청소도 해드리고 밀린 빨래도 다 해드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김장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사먹는 김치는 맛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김치를 사 먹어야겠다고 툴툴대셨죠. 그래서 제가 대신 김장을 담가드릴까 잠깐 생각도 했는데 집안에 쌓인 김장 재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럴 엄두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얻어먹은 것도 많고 해서 속으로 좀 찔리기도 했지만 저는 끝내 청소만 하고 시댁 집문을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데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김장을 대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나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죠. 엄마, 이 상황에서 내가 김장을 대신한다고 말을 했어야 했나? 말을 할까 했는데 산처럼 쌓인 배추 보니까 도저히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가 김장을 대신 안 하면 김장 재료 산 건 다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버리실 것 같아.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들 김장했다고 필요 없다고 했대.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김장할까? 우리 집도 아직 김장 안 했거든. 하기 귀찮아서 이번 겨울에는 사 먹을까 했는데 마침 재료도 준비되어 있으니 김장 담그고 좀 나도 좀 가져오면 되겠다. 정말? 진짜? 같이 시댁에서 김장 담그자고? 그래. 니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니. 우리 집에도 매달 반찬 보내주시고 늘 말로만 감사하다 했는데 제대로 보답할 수 있겠네. 그렇게 저와 엄마는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가서 김장을 담그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김장하러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번 달에는 회사가 너무 바빠. 평일엔 야근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서 같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친정엄마랑 같이 하면 된다고 말을 했어요. 대신 서프라이즈로 방문할 생각이니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죠. 친정엄마랑 날짜를 잡고 만나서 같이 시댁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화 통화가 끝나면 인사드리려고 친정엄마랑 방문 앞에 서 있는데 통화 내용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맞다. 야, 너네 집에 김장재료 도착했지? 너는 팔 부러진 애가 김장재료는 왜 산 거냐? 그것도 음식 장사는 나보다 많이. 다른 사람들 것까지 네가 대신 시켜준 거야? 아니, 그거 우리 집에서 이번에 김장 담그는 재료들이야. 겨울인데 나도 김장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 많은 걸 다 담근다고? 너 팔 벌써 다 붙었어? 부러져서 깁스한 거면 적어도 한두 달은 제대로 못 움직이지 않나? 당연히 나는 팔이 성치 않아서 김장 못 담그지. 근데 김장 어떻게 하냐고? 우리 집 종년들이 아픈 나 대신 해주러 온대. 뭐? 종년들? 뭔 소리야? 요즘 세상에 종이 어딨어? 없긴 왜 없어? 난 있어. 그것도 둘이나. 며느리 종이랑 사돈 종. 며느리랑 사돈? 네 며느리는 네 말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사돈은 또 뭐냐? 내가 일부러 김장재료 도착한 날에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팔이 아파서 장 못 본다고 핑계대면서 우리 집에 이것저것 사서 오라고 좀 했거든? 걔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옆에서 계속 팔 다쳐서 김장 못해서 큰일이다. 사 먹는 김치는 맛없는데 이런 소리 하니까 나 대신 김장해준다더라고.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 어미까지 데려온다지 뭐야? 진짜 웃기지 않냐? 며느리 멍청한 게 지 어미한테 물려받았나 봐. 뭐 진짜? 김장 대신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냥 바람만 살살 잡았는데 그런다고? 너 처음부터 네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생각하고 김장재료 많이 시켰구나. 그치? 야, 그 정도면 종이라고 해도 되겠다.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화내지 말고 너처럼 해봐야겠다. 그래, 화낼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아플 때 죽 좀 만들어서 보내주고 걱정해줘봐. 그럼 알아서 잘한다? 화내면 내 혈압만 오르고 얼굴에 주름만 생기지 뭐. 며느리 아플 때 죽까지 만들어다 줬어? 너 원래 지금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전에 반대 엄청 하지 않았어? 아, 그치. 엄청 싫어했지. 솔직히 지금도 나 걔 별로야. 근데 걔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엄청 아팠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 밥도 굶고 맨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는다길래 집에서 음식 만들어다 줬는데 그거에 감동해서 그 뒤로 나한테 용돈도 찔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더라고. 지 아프니까 챙겨준 줄 알고 말이야. 우리 아들 거만 가져다 주기 뭐 해서 죽집에서 하나 사서 내가 한 것처럼 건네줬거든? 사실 얼굴 보기도 싫어서 그때 문 앞에다 놓고 갔었다. 근데 그거 고맙다고 하는 거 보고 아, 이거다 싶었지. 아이고, 웃겨라. 아들 반찬 챙겨준 건데 며느리가 단단히 오해했구나. 그래서 그 뒤로 잘해주는 척하면서 이용해 먹는 거냐? 그렇지 뭐. 내가 일을 해주면 고맙다고 십을 해주니 이용해 먹을 수밖에. 애가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나야 땡큐지만 우리 막내딸도 며느리 잘 이용해 먹었지. 너 하나로도 모자라서 네 딸까지? 네 딸한테는 손윗사람 아니야? 근데 뭘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데? 우리 딸이 막둥이라 아직도 대학생이잖아. 그래서 아들네 가서 며느리한테 용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뜯어먹으라고 시켰거든. 얘가 날 닮아서 그런지
사람 잘 구슬려서 쪽쪽 뽑아 먹더라. 덕분에 내 돈 굳었지 뭐. 너 며느리가 막내딸한테 용돈도 주고 옷도 사준다고? 뭐 맨날 용돈을 주는 건 아니고 지 필요한 일 있으면 알아서 손 벌리는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옷 사달라 소리가 쏙 들어갔어. 우리 막내가 비싼 것만 있는 앤데 딱 보니 며느리가 비싼 옷이 많더라고. 그리고 또 꼴에 옷을 잘 입더라. 우리 딸이랑 체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며느리 살살 구슬려서 명품백이랑 명품옷 빌려달라고 하라고 했지. 소개팅 한다고 하면 아마 백방 빌려줄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빌려주더라. 그 뒤로는 나한테 옷 사달라고 안 하고 지 필요할 때마다 올케 옷장 뒤져서 입고 다니더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가씨가 저한테 언니 하면서 잘 따랐던 것도 다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머 세상에,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빌려줘? 진짜 순진한가 보네. 그럼 너 이번 생일에도 며느리한테 크게 뜯어먹겠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번 생일 때 일본 온천 여행 가고 싶어서 머리를 좀 굴렸다가 완전 일을 망쳐버렸거든. 왜? 똑똑한 네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대? 걔가 내가 일을 주면 10을 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부러 금액대 있는 선물 주려고 알아봤지. 딱 장내삼이 괜찮겠더라고. 사돈댁에도 같이 줄 수도 있고 말이지. 근데 막상 싫어하는 놈한테 그런 거 주려니까 아까워서 비슷하게 생긴 도라지를 장내삼이라고 거짓말해서 보냈는데 들켰지 뭐야.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 내년을 기약해야지. 그걸 들켰어? 뒷감당은 어떻게 하고? 어쩌긴 그냥 내 딸내미한테 덮어 씌웠지. 걔가 돈 필요해서 장내삼 팔고 도라지로 바꿔치기 했다고. 너도 참 며느리 좀 뜯어먹겠다고 딸내미까지 팔아치우네. 네가 진짜 제일 못된 년이야. 네 며느리도 그러고 보면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그것도 모르고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겠지? 자기가 멍청해서 이용당하는 거지 뭐. 시댁 김장하는데 지 어미도 같이 올 정도면 그냥 멍청한 게 집안 내력인 것 같다. 안 그래? 내가 못된 게 아니야. 아마 나 말고도 주변에 그 모녀 이용해 먹는 사람 많을 거다. 너 나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지? 괜히 친구라고 하면서 뒤에서 수작 부리고 그러지 마라. 어? 그래서 네 종년들은 언제 김장하러 오는데? 뭐 걔가 회사 다녀서 평일에는 안 되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오겠지. 난 그럼 김장해줘서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방에서 뜨끈하게 등이나 지지고 있으려고. 얼마 전 저희 친정집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던 장례삼 사건도 시어머니가 꾸민 짓이었어요. 저는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호구 취급하고 있었죠. 그것도 모르고 잘해주신다고 늘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제 꼴이 우습고 저 스스로에게 화도 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사람을 돕겠다고 함께 온 친정엄마까지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듣게 되어서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의 통화가 마무리되어 갈 쯤 저희는 황급히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친정엄마와 저는 한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까지 호구 취급하는 걸로 모자라서 우리 엄마까지 함부로 여겨? 엄마, 나 이번에 제대로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테니까 나 말리지 마. 진짜 이혼 각오하고 시어머니 한 방 매겨버릴 테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려고? 진짜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내가 시어머니 퇴원하고 혼자 잘 계시나 걱정돼서 집에 한번 들른 적이 있거든. 근데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동네 아저씨들이랑 돈 걸고 게임판 버리고 있더라고. 그것도 깡소주 먹으면서 말이야. 네 시어머니가 도박을? 근데 그걸로 어떻게 복수하려고? 아마 그거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큰일 나실 거야. 우리 시아버지 한성깔 하시는 분이라 한번 화내면 진짜 무서워. 남편한테 들어보니
남편 초등학교 땐가 시어머니가 도박하다가 빚져서 이혼당할 뻔하셔서 그 뒤로 끊으셨다 했는데 또 하는 거 아시면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혼당하실 수도 있어. 네가 그거 말해봤자 네 시어머니는 분명히 아니라고 발뺌할 텐데 그러면 어쩌려고. 내가 다 생각이 있지.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얼핏 들어보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시아버지 일 나간 시간에. 근데 엄마가 나 좀 도와줘야 해. 엄마, 나 도와줄 거지?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친정엄마랑 몰래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깡소주를 드시면서 동네 아저씨들과 게임판을 벌이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내가 문 안 닫히게 잡고 있을 테니까 몰래 이것 좀 찍어줘. 각도 잘 잡아서 시어머니랑 저 아저씨들 다 나오게. 소주병도 같이. 그렇게 저희는 몰래 동영상을 찍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동영상 각도도 좋고 말소리까지 다 잘 들리더라고요. 엄마, 진짜 잘 찍었어. 이제 이걸 들이밀면 시어머니도 아무 소리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복수 제대로 해. 우리 모녀 종 취급하고 그동안 너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값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라. 알았지? 혹시라도 네 남편 너한테 뭐라고 하면 내 앞에 데려오고 내가 아주 혼을 내줄 테니. 저와 엄마는 완벽한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댁 식구들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시아버지를 포함해서 시어머니, 아가씨, 남편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죠. 그래, 아가. 대체 중요하게 할 말이 뭐니? 혹시 너 아기라도 가진 거야? 네? 아니에요. 아기 가진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모두들 모이라고 했어요. 대체 그게 뭔데? 아기 가진 것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너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한 거니? 시어머니는 자기 앞날도 모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를 빨리 말하라고 저를 재촉하셨어요. 며칠 전에 친정엄마랑 시댁에 김장하러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대화 내용 들어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도박 중독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까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도박에 알코올 중독까지. 이 정도면 스스로 치료 못하실 테니 어디 시설에라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한 뒤에 동영상 하나를 쓱 내밀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머리를 동그랗게 맞대고 작은 핸드폰 화면 속에 집중을 했어요. 그 안에서 시어머니는 아픈 팔을 붙잡고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계셨죠. 누가 봐도 시댁에 있는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 여편네 도박에 다시 손댄 거야? 언제부터 도박 다시 시작했어? 어? 나랑 도박 끊기로 약속했잖아. 아니야, 이거 나 아니라고. 나 닮은 사람이야. 나 그때 이후로 도박 끊었어. 진짜야. 내 말 믿어줘.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할 거야? 여기 팔에 깁스에 네가 맨날 입는 옷에다가 우리 집 안방인데. 이게 너 아니면 대체 누구야? 게다가 여기 소주병까지. 아유, 아직 상처 안 아물어서 약도 먹고 있는데 소주를 먹으면 어떡해, 이 여편네야. 너, 내가 분명히 예전에 말했지. 한 번만 더 도박에 손대면 이혼이라고. 그 말 아직도 유효해. 알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시어머니가 예전에 도박했던 버릇을 아직 못 고쳤다면서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심지어 이혼하자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예전에 거의 집 한 채 정도의 빚을 지신 전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다시는 도박에 손 안 대겠다고 각서까지 쓰셔서 시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주신 거고요. 두 분이 예전처럼 도박 때문에 싸우시는 모습을 본 남편이랑 시누이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도박하는 거 알려준 거 알긴 아는데 그래도 나한테 먼저 언질이라도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성격 뻔히 알면서 왜 그랬어?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 그니까요, 언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아빠한테 말을 했어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예전에 엄마랑 아빠 도박 문제 때문에 이혼할 뻔했던 것도 다 아시던데. 나 일부러 집안 분란 만들려고 시아버지한테 먼저 말씀드린 건데.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종년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까지도 무시했더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게다가 장모님한테도 매달 반찬 만들어 보내주시고. 언제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을 무시했다는 거야?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아가씨, 너는 알지? 너도 네 엄마랑 같이 나 호구 취급했잖아. 나 다 알고 있어. 네 엄마가 너한테 나 살살 구슬려서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으라고 뒤에서 하나하나 다 가르쳤잖아.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시켜서 언니를 뜯어먹었다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언니 무슨 사고 났어요? 머리 다친 거 아니죠? 이게 진짜 다 알고 있다는데도 발뺌이네. 내가 머리가 다치긴 왜 다쳐? 머리가 고장난 건 너랑 네 엄마지. 며느리가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그걸 이용해 먹어? 너네 엄마가 너한테 용돈 주기 싫어서 나한테 용돈 받아 쓰라고 하고 옷 사주기 싫어서 내 옷장 뒤져서 꺼내 입으라고 시켰잖아. 멍청하니까 좋은 소리 몇 번 해주면 다 내준다고. 장례삼도 네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도라지였잖아.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랑 저랑만 아는 비밀인데 엄마가 언니한테 말했을 리는 없고. 뭐야? 얘 아가야, 이건 대체 또 무슨 소리냐? 얘네하고 말하지 말고 나한테 차근차근 이야기 좀 해봐라. 네,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그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호구 취급을 당했는지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간 뒤에서 저를 골탕 먹인 사건들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말이죠.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어머니랑 시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방금까지만 해도 저에게 왜 집안에 분란을 만드냐고 뭐라고 했던 남편 역시 진실을 알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난리네 난리야. 너는 오늘 나랑 이혼이고 너는 오늘부터 호적에서 파주마. 너희 둘 다 이제부터 내 가족 아니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자식 앞에서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비셨죠.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옆에 아가씨가 있고 며느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한 번 더 도박을 하면 이혼하기로 쓰인 각서를 방에서 가져오셔서 시어머니 앞에 들이미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꼭 해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만약 네가 다시 도박하면 이거 내밀고 꼭 이혼하려고. 이번엔 진짜 그냥 못 넘어가. 아이고, 여보, 죄송해요. 그 뒤로 진짜 안 하다가 팔 다치고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그랬어요. 앞으로 진짜 안 할게요. 그리고 너 이게 지 엄마 쏙 빼닮아서 뺀질뺀질 머리나 굴려대고 남들 이용해 먹으려고 머리 굴리는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아빠, 저는 그냥 엄마가 시켜서 한 것밖에 없어요. 인연이? 네 엄마가 도둑질 시키면 도둑질도 할 거냐? 그리고 경찰서 가서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 하면 네가 잘못이 없는 줄 알아? 말하는 거 하고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가씨는 시아버지에게 등짝을 한참 맞았어요. 그리고 나한테만 사과하지 말고 새아가한테도 사과해. 얼른!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한테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살면서 누구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일은 흔치 않은데 이것도 어머니 피를 물려받아서
아가씨에게 되물림 되었나 보네요. 저는 그 꼴이 우스워서 앞에서 한마디 거들어 주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말리는 덕에 시아버지는 겨우 화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이후에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는 가지고 계시던 카드는 다 빼앗기시고 대신 매일매일 시아버지한테 아침마다 용돈을 받아서 쓰는 신세가 되셨죠. 조금이라도 목돈을 주면 또 게임판 벌릴 수 있다고 큰 돈이 필요해도 절대 5만 원 이상은 내어주지 않으시게 되었죠. 아가씨 역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시아버지한테 제대로 찍혀서 용돈도 끊기고 오히려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시댁 사람들 중에서 시아버지랑만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연을 아예 끊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저에게 대신 사과한다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손편지까지 써주셨거든요. 저뿐 아니라 엄마까지 종년 취급한 시어머니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도 명절에도 시아버지에게만 용돈과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잘 챙겨드렸지만 시어머니께 쓸 돈을 시아버지한테 몰아서 쓰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과 두둑한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선물을 받으시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쭉 시어머니한테는 선물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